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에 만찬 또 일본 대학에서의 강연까지 일정을 소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역시 관심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현장제 누구? 박준호 마커? 아니, 제가 이름 그래? 갔다 오려고요? 네, 이 한일 정상회담 현장 취재를 해보려던 저의 이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결국 이렇게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대신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을 오늘 상황실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국장이 현장 취재를 승인을 했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 점심에 바로 여기에 가서 좀 미리 오므라이스를 먹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요, 1895년에 문을 연 이 레스토랑인데 일본식 돈가스 그리고 오므라이스의 원조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이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 있는 바로 이 식당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동반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점을 반영해서 택한 장소다 이런 설명도 나왔는데 오므라이스는 몰라도요. 윤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은 낯설진 않죠. 계란말이를 얼마나 배우신 겁니까? 자, 이거 뭐 좀 먼저 드시고 계시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한일 정상이 단독 만찬을 2차까지 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한 뒤에 이 만찬을 2차까지 간다라는 건 좀 전례가 없는 일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2번 한다는 보도는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고 대신에 이 일본이 윤 대통령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G20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했던 그때 이후에 4년 만인데요. 김성한 안보실장은 그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게 이번 방일의 의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산적한 과제가 많은 상황이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까지 모두 논쟁적인 주제들인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안, 즉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통령아 엎어서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이지. 대통령만 되면 잘한다요.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뭐예요? 나 대통령 엎어서라고 싶소. 솔직히 말이지.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피해자의 마음 달래기보다는 이 한일 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의 포괄적 개선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미일 관계가 안보 협력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인 그런 어떤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4년 전에 노 재팬 불매 운동의 불씨가 됐던 이 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 문제는 물밑 조율을 거쳤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일본의 사과를 어느 정도로 받아내느냐의 문제인데요. 한일 양국 관계자 말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일본 가해 기업들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하고는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사과 문구가 이번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이 피해 기업들이 사과하는 거 정도는 해야 되고. 네, 일단 가해 기업들의 경우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양국 청년들의 교류, 증진을 지원하는 미래 청년 기금을요. 한일 기업들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미래 청년 기금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관계자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경련 그리고 재계 총수들도 17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대통령이 직접 한일 미래 세대를 상대로 강연을 하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회를 갖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들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를 받아내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아예 강제 노동은 없었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이와 같은 수준이라면 큰일입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오지 않고 또 하야시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동원 우리 그거 없었어요. 이러한 얘기들만 듣고 오면은요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 여론조사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57.1%로 과반을 넘었고요.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33.3%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프가 완전 반대인데요. 이 색깔을 보시면 반대한다는 여론이 59%, 찬성한다는 여론은 35%입니다. 게다가 이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 여론이 4%포인트 떨어졌죠. 부정적인 여론은 5.7%포인트 오른 모습인데요. 반대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4.5%포인트 오르고 또 부정 여론은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를 접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과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려 할 것인가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해외 순방 외교가 오히려 악재가 됐던 지난 과거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이번은 미국도 중동도 아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외교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 국내 정치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은 한일 외교 정상화라든지 대법원 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이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일 무능 외교라고 딱지를 붙였는데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안보 문서를 수정해 가며 군사 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 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의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작정입니까? 네, 그런데 단순히 여야의 공방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는 단 3명이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이 3분입니다. 3분 모두 제3자 변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단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다른 생각도 있지만요. 적어도 이분들은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는 뜻이 분명한 겁니다.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중학교 보내줄게 가라고 것이 중학교생이는 일만 쌈 빠지게 하고 나도 자식들이 있고 나도 다 할마치 나라에 세금 물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하나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대고 사죄하고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데리고 가서 평생의 골뱅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네, 양금덕 할머니는 어제 국회 외통위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라면서 이 회의를 보이콧했는데요.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정부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제3자 변제안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안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1 대사가 지난 여름부터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3자 대위 변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쪽 카드를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피해자 지원 재단이 근거 없이 전범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안아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도 배임의 가능성이 있고. 네, 일본의 이 강제동원 문제, 생존한 피해자들이 우리에게는 엄연한 증거로 존재를 하지만요.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역사 바로잡기를 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적어도 미국 하버드대 교과서에는 이 강제동원이 명시가 됐는데요. 우리의 계속적이고 분명한 입장 표명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JTBC 보도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문제된 부분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끔찍한 강제노동이 포함됐다고 적었습니다. 하버드 측이 일제 강제동원 사실을 적시한 건 우리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억울했던 점, 좀 피해를 당했던 점, 그런 점들을 의기투합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여론의 승리라고. 네, 대통령실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브리핑하면서요. 중요한 이정표, 관계 정상화, 본격적 교류의 계기가 될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같은 기대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회담 지켜보고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D-2, 양국 관계 정상화 강조한 대통령실, 지지율 오른 기시다 총리 강제징용 사과할까?